하시더라. 나이가 있으시기도 하고 증상이 치매 같아 보여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님도 어머님이시지만 도련님 결혼식 얼마 안 남아서 이 소식 들으면 많이 충격받아 할 것 같아. 그래도 도련님한테 말은 해야겠지? 당연히 말해야지. 성민이가 아직 어리긴 해도 이제 한 집에 가정이 돼서 독립할 거고, 그리고 성민이도 엄마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재수씨까지 해서 엄마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보는 걸로 해야지. 도련님의 결혼을 앞두고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도련님과 동서에게 말을 하자 도련님은 눈물을 보이셨고 동서는 질겁을 하며 시모를 당장 요양병원에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고요? 그럼 얼른 요양병원에 보내야죠. 왜 아직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어머님 같이 돌보고 그럴 건 아니죠? 동서, 어머님이 치매 걸렸다는 말 듣자마자 한다는 말이 그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언제 동서한테 어머님 같이 보자고 했어? 왜 쓸데없이 걱정부터 하고 그래? 죄송해요 형님. 솔직히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하니까 저도 놀라서 그랬나봐요. 제가 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요양병원에 보내야 된다는 동서의 말이 기분이 나쁜 건 저 혼자인 듯 했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동서의 말에 동의하며 시모를 요양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치매 걸린 엄마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솔직히 이제 막 신혼이 되는 성민이랑 재수씨한테 엄마를 봐달라고는 절대 못하고, 그렇다고 나는 당신한테도 엄마 봐달라고 못할 것 같아. 저도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형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요양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수님이 엄마를 돌보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아들들이 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며느리인 제가 뭘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치매 걸린 시모를 모실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시모를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치매에 걸려도 저만 알아보시고 저만 쫓아다니는 시모를 차마 제 손으로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미안한 말인데 나 그냥 어머님 내 손으로 모시고 싶어. 모시다가 나도 힘들어지면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해줘. 나도 엄마를 직접 모시면 안심이 돼서 좋게 하겠지만 당신이 힘들까봐 그래. 당신 지금까지 나랑 결혼하고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치매 걸린 우리 엄마까지 당신한테 봐달라고 하겠어. 내가 한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애나 좀 신경 써줘. 애만 당신이 맡아준다고 하면 내가 어머님 알아서 모실 테니까. 일단 어머님 요양병원에 보내는 건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손으로 치매 걸린 시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모를 전담해서 모시는 거지만 제가 시모를 모시면서 남편도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부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면서도 결혼식을 올린 서방님과 동서는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서방님이랑 동서 집에 오기로 했어? 서방님 결혼 전에는 내 폰에 불날 정도로 전화를 걸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전화 한 통을 안 하더라? 나 그게 서운해서 서방님한테 따로 연락 안 해봤거든. 당신한테 연락 왔어? 사는 게 바쁜 건지 나한테도 연락이 없길래 내가 먼저 해봤지. 근데 성민이 말로는 이번 추석에 자기 처가에 대해서 못 올 것 같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또 못 온대? 도대체 그 처가에 뭐가 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아픈데도 못 온다고 하는 거야. 어머님 지금 건강도 안 좋아지신 거 말했어? 어머님 살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서방이 혼자서라도 와야지. 나도 그러라고 했는데 애가 재수씨한테 맥을 못 추리는 건지 자기도 못 오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속상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화낼 수가 없으니 편한 대로 하라고 했던 거야. 시모가 치매에 걸려 아픈 것도 알고 저희 부부가 힘들게 그런 시모를 모시고 있는 걸 알면 적어도 명절에 얼굴 한 번은 비추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먼저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들도 사정이 있겠지. 여기서 내가 화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참았는데 시모의 건강이 악화된 걸 알면서도 찾지 않는 서방님과 동서에게 화가 났던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이번 추석에도 동서 친정집 가야 된다고 못 온다고 했다면서. 친정집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어머님 얼굴 보고 가는 게 어떻겠어? 어머님 요즘 건강 많이 나빠지셔서 서방님은 꼭 와줘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왜 이렇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번 추석에 못 간다고 해서 설마 형님 화나신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 어떻게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것도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 거 알면 더더욱 찾아와야지. 동서랑 서방님 오면 내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오는 거야? 저희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형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프셔서 어머님 역할을 못하니까 형님이 저한테 시모질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시모질?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시모질이라니. 동서가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말 조심해. 그리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이번엔 꼭 집 들러서 어머님 얼굴 뵙고 가고. 죄송한데 저는 형님이랑 더 이상 연락 못하겠어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짜증나고요. 같은 며느리끼리 이해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저한테 시짜질 하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저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은 동서는 그 이후로 제가 먼저 거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시모의 임종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제 품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시모의 장례식 날 시모를 직접 모신 저보다 더 크게 울부짖은 건 바로 동서였습니다. 아유,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정을 엄청 줬었나 봐. 시어머니 죽었다고 저렇게 우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 효부네 효부야. 어? 그래도 우리 경문이 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도 자식도 잘 두고 며느리도 잘 얻었으니 잘 살아간 것 같아. 결혼 후 얼굴 한번 보이지 않은 동서였지만 동서는 사람들에게서 효부 취급을 받았고 시모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얼마 없는 시모의 재산을 또 탐내며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올해는 아파트 2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지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살고 있는 집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세 줬다고 하던데 저희 하나씩 나눠 가는 게 어떨까요? 동서, 그걸 왜 우리가 동서랑 나눠 가져야 돼? 동서가 그걸 받아갈 자격이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는 거야? 성리 씨는 어머니 자식 아닌가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집 하나 가져갈 자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마 형님이 그 집 둘 다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나는 어머님 재산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나눠줄 생각 절대 없어. 어머님의 내 손으로 모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 아픈 동안 서방님이랑 동서는 자식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주는 거야. 얼굴 한번 들이밀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머님 죽으니까 자식이라고 권리를 운운해? 남편과 저에게는 부족하지 않은 만큼 재산이 있었기에 시모가 가지고 있던 오래되고 낡은 집에 욕심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시모의 재산을 서방님과 동서에게 나눠주기 싫었던 저는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냈는데 그러자 동서는 저에게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다 갖고 싶으면 다 가지는 걸로 하세요. 대신 아주버님은 동생을 잃게 되신 거예요. 앞으로 저나 이 사람은 절대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연락 안 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한테 연락 먼저 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하네요. 서방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동서를 따라 돌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뒤로 다시 저에게 연락을 걸어 자기가 미안했다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서방님도 동서와 같은 마음인 건지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동서는 그렇다 쳐도 서방님까지 그러니 저는 동서보다 서방님이 더 미웠었는데 제 꿈에 자꾸 죽은 시모가 나타났습니다. 세아가
성민이한테 좀 가봐라. 네가 성민이한테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한테 가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시고 가세요. 네 시동생 이혼시켜야 한다. 네가 꼭 네 시동생 이혼시켜야 한단 말이야. 처음엔 제가 동서를 미워해서 꾸는 헛꿈인 줄 알았는데 반복적으로 시모가 꿈에 나오니 그냥 넘길 수만 없었던 저는 아주 오랜만에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락이 된 서방님은 저에게 긴 말을 하지 않고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저보다 더 익숙해진 서방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안색이 왜 이래요? 서방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전에 봤을 때보단 살도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형수님, 저 아픈 게 아니라요. 힘들어서 살이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곧 죽을 사람 같은 몰골을 하고 제 앞에 앉아있던 서방님은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 마냥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서방님 걱정스러웠던 서방님의 손을 잡자 서방님은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형수님, 저 좀 집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같이 안 살고 있긴 하지만 저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형수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미 같이 안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몇 달 전에 저희 집으로 그 사람,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잠깐 돌아왔는데 지낼 곳이 없다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집이 좁으니까 장인어른 집 가서 지내라면서 저를 쫓아내는 거 있죠. 서방님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서방님이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성깔도 워낙 더럽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덩치도 크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댁으로 짐을 싸서 갔는데 가보니까 장인어른이 치매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장모님이랑 그 사람 그리고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까지 저보고 치매 걸린 장인어른을 간병을 하면서 집에 못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서방님, 지금 동서도 없이 동서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동서 아버지 간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서방님이 왜요? 그리고 왜 거기서 안 나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랑 처가 식구들이 저를 감시를 하니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갈 곳이라고는 형님 집밖에 없는데 형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전화 온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서방님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보이며 저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남편과 저는 서방님을 데리고 동서가 사촌 오빠와 지내고 있다는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은 사촌 관계가 아니라 누가 부부처럼 보이는 행세를 하며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 서방님한테 이야기 다 듣고 찾았어. 이 사람 동서 사촌 오빠라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럼 제가 외간 남자라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사촌 오빠 맞고요. 어릴 때부터 오빠랑 남매처럼 지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빠,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들 맞아요? 그래? 그럼 사촌 오빠라는 증거 좀 보여줄래? 작은아버지 아들이면 동서로성이 똑같겠구나. 주민등록증이라도 좀 보여줘서 확인시켜줘봐. 사촌 오빠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에 동서는 오만 신경질을 다 내기 시작했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은 저희를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동서의 사촌 오빠를 상간남이라고 지칭을 하자 제 성질을 못 이긴 동서가 자신과 사촌 오빠라는 사람의 관계를 털어놓아 버렸습니다. 상간남이라뇨. 형님 말 조심하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바람이라도 피는 줄 알겠어요. 이 사람은 상간남이 아니라 제 전남편이라고요. 전남편이 어떻게 상간남이 되겠어요? 전남편이라고? 동서,
우리 서방님이랑 재혼한 거였어? 서방님도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사실혼이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올리고 같이 살기만 했다고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랑 저 다시 합치기로 했고 저 성민 씨랑은 정리할 생각이에요. 우리 서방님이랑 정리할 생각이었으면 서방님을 우리 집에 보내면 됐지. 왜 치매 걸린 동서 아버지 모시겠어? 우리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동서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은 사실 동서의 전 남편이란 걸 알게 된 저와 남편은 서방님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고 서방님을 도와 서방님이 동서에게 복수란 복수는 당하고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희가 서방님의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동서는 서방님이 벌어오는 월급을 자신의 전 남편과의 생활비로 사용을 했고 서방님 앞으로 나오는 국가 보조금도 전부 동서가 갈취해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서는 결국 저와 서방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까불었어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저 조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동안 썼던 성미스 돈은 다 뱉어내는 걸로 할게요. 동서, 그걸 왜 나한테 사과를 해? 동서가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서방님이잖아. 동서 이러는 거 보면 아직도 동서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네? 동서가 우리 서방님을 버리고 전 남편을 찾아간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조명집과 시모 앞으로 집이 2채나 있다는 말만 듣고 저희 시댁이 잘 사는 집인 줄 알고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오자마자 시모가 치매에 걸리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자기가 못 받게 됐으니 서방님이 쓸모가 없어졌다며 치매 걸린 자신의 친정아버지 간병인으로 서방님을 내다버린 것이었죠. 그게 너무 괘씸했던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동서에게 소송을 걸어 동서를 혼내주고 싶었고 그 결과 동서는 위자료를 뱉어냈고 우리 서방님에게로부터 돈을 갈취해 간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워낙 좁은 동네라 동서의 만행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결국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평생을 살던 집을 팔아 그 돈을 서방님에게 위자료로 넘겨주고 야반도주로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 제가 서방님에게 저와 같이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방도 비어있고 하니까 서방님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어요? 서방님 지금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건강 회복할 때까지만 저랑 같이 살아요. 형수님, 저 혼자 지내도 괜찮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 형수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19살의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되는 어떡해요. 적어도 서방님 건강 회복되는 거 제 눈으로 보고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형수님, 저 혼자서도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저 믿고 혼자 살게 해주세요. 형수님이 걱정 안 하시게 끼니도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을게요. 제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을 하겠다는 서방님이 못 믿어왔지만 서방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고 많이 성장해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서방님은 혼자 살면서 건강도 회복했고 웃음도 되찾았으며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집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참 다행이지만 또 불행이 찾아올까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는 집은 없으니 저는 앞으로 또 불행이 닥쳐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과 함께 잘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어쩌다 애처가가 되었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잘하는 건 없고 둘 다 잘해야지 남편이 애처가가 되고 아내는 내조의 여왕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불행은 찾아오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